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5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인식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반듯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서 상관없다는 게 문제인식 페미니즘이냐, 이런 지적의 글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청와대 인사도 역시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낙마시켰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 마음으로 나머지 2명은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윤희숙 의원의 글은 이번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글인데, 윤희숙 의원의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후보자 찾기가 힘드니 국민 눈높이에 미달해도 그냥 임명시키자는 말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 정부는 페미니즘을 외치기만 할 뿐 믿는 바도 추구하는 바도 없는 꼰대 마초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 장관직이 자신들 쌈짓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 찾기도 귀찮으니 옛다, 여자들 가져라, 이런 식이네요. 그 말을 듣고 여성들이 네, 저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니 주시면 감사하지요 할 줄 아나 봅니다. 양성평등이란 말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정치 집단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성 할당 30%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오랫동안 지속된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능력이 저평가된 여성을 열심히 찾는 방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애써 찾은 후보가 자격 미달이면 당연히 다시 좋은 후보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저렇게 열심히 찾게 만들고 유리천장을 두들기니 여성 할당도 좋은 제도구나 라고 인정받는 게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찾기도 힘든데 30% 채우기 위해 그냥 임명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을 크게 후퇴시킬 뿐 아니라 안 그래도 심화된 20대 양성 갈등에 기름을 붓는 짓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더 이상 학업과 취업 능력, 업무 성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지도 시혜적 배려의 대상이지도 않습니다. 청년들로서는 차별 시정적 제도의 존립 근거를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느낄 여지가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세대별로 삶의 경험이 크게 다르고 정책을 느끼는 감수성도 다릅니다. 그런 만큼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섬세하고 유연한, 그러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성이 필수이지요. 말로만 외칠 뿐 실제는 능력과 상관없이 패거리끼리 장관직 나눠 먹는데 페미니즘을 써먹어온 정부에게 진정성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무지와 나태로 갈등에 기름까지 붓는 것은 너무 심하네요 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정말 공감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정부가 아니라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여성 장관들 한번 보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얼마 전에 1호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호란 방역기획관.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임명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여성 배려를 위해서, 뭔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을 선택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지난 취임 4주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이유로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저는 정부의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참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여성 우려먹기죠.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들을 뽑은 이유는 그냥 한 가지죠.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 성향이 같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뽑은 것이죠. 아니,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외에 법조계에 훌륭한 여성들 없습니까? 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외에 이 부동산 전문가들, 여성 전문가 많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 외에 의료계에 이 여성 능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추미애, 김현미, 김호란 거기에 이어서 정말 공과사를 제대로 구분할 능력이 있는가 의심되는 이 임혜숙 후보자 왜 이런 여성들을 선택하냐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페미니즘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감추려는 것이죠. 페미니즘 우려먹기, 여성 우려먹기, 내지는 여성 팔아먹기 정도가 될까요? 자, 이번 임혜숙 과기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세미나에 여러 차례 남편과 두 딸을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여행인지 세미나 참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제자 논문에 남편을 10여 차례나 공동저자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또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이 부실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아니라 청문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가 능력 검증은 제대로 안 하고 망신주기, 무한주기식 청문회로 흐른다라고 하면서 또 제도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 자기 편이어서 선택해 놓고서는 여성 우대로 포장하는 이런 문재인식 페미니즘,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여성 우대도 아니고 페미니즘도 아니고 이것은 여성 팔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